안녕하세요. 스왈로우라는 영화를 통해 섭식장애의 한 종류인 이식증에 대한 이해와 간호 과정을 발표할 4조 그만 삼켜조의 송기찬 송지우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터는 부유한 기업가의 아들 리치와 결혼해 훌륭한 저택에서 남부러운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리치와 시부모로부터 늘 무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터는 리치와 시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척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녀가 임신 이후에 입에 넣어서는 안 될 것을 삼키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구슬부터 시작해 종이, 핀, 흙, 송곳까지 점점 더 날카롭고 자극적인 물건을 입속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습관들을 알아챈 리치와 시어머니는 헌터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헌터의 이식증 증세가 심해지자 급기야 그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헌터는 감시자였던 이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도망치고 결국 낙태를 선택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주요 인물의 성격 및 발달 특성을 발달 이론을 근거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헌터는 남편에게 헌신적입니다. 넓은 집에 많은 양의 집안일을 혼자 묵묵히 하며 매일 완벽한 식사를 준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헌터의 낮은 자존감은 그녀의 남편과 시부모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남편 리치가 휴대전화로 자신의 업무를 보는 장면이나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시부모와 남편이 헌터의 이야기를 끊고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헌터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것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그 안에서 쾌락을 찾습니다. 책의 한 구절인 매일 의외의 것을 시도하라는 주인공에게 새롭고 위험한 것을 삼키는 행위가 행복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고, 그 이후에 외로움이 심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주인공은 잡다한 물건들을 삼키게 됩니다. 헌터는 강간으로 태어난 자신의 존재를 원죄로 바라보고 숨기려고 합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숨기고 행복한 척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초자아는 5에서 6세의 시기에 칭찬을 해주는 주위 사람들을 동일시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헌터는 강간으로 태어난 아이였고 그만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상황에 친모에게 전화를 하자 방이 없다며 거절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헌터를 가족으로 맞아주지 않습니다. 헌터의 이 같은 가정 환경에서 유아기 때 형성된 미성숙한 초자아는 성인기 헌터의 이드가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터는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이론 3단계인 사회적 욕구가 결여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헌터의 남편과 시부모는 헌터에게 적절한 사회적 욕구를 제공하지 못했고, 헌터는 충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헌터의 남편인 리치의 성격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는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입니다. 헌터의 임신 사실을 부모와 먼저 기뻐하고 부모님과의 일반적인 상의 후 이 헌터에게 감시자를 붙이거나 헌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를 결정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치는 아내인 헌터를 하등한 존재로 대합니다. 넥타이를 잘못 다린 아내를 꾸짖으며 다그치고 헌터가 도망치자 전화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헌터의 시어머니인 캐서린은 그의 아들 리치를 끔찍이 아끼고 헌터를 무시합니다. 헌터에게 머리를 길러 남편의 취향에 맞는 여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헌터의 과거를 무시하듯 충고의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인공 헌터의 발달적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는 삶의 초기 경험이 원인이 되어 이후 단계에 잔재로 남아 영향을 미치는 고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헌터의 이식증은 쾌감대가 입에 집중되어 있는 구강기 고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는 현재 성인기에 해당하며 친밀감 대 고립감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 헌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터는 사랑받지 못한 유년기, 남편과 시부모로부터의 무시로 인한 자존감의 감소 등의 방해 요소들이 친밀감 형성을 방해해 고립감과 더불어 이식증을 유발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설리번의 대인관계 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인관계는 인격 형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헌터는 남편, 시부모, 친부모 이 세 가지의 대인관계가 전부이지만 그 안에 어떤 곳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었기에 정신적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에서 찾을 수 있었던 주인공의 정신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헌터는 비물질들을 삼키고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를 안정시킵니다. 스스로 그것이 비정상적인 행동임을 인지하지만 반복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을 보아 헌터에게 강박 행동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헌터는 환청의 증상이 있어 삼키라는 명령 환청을 듣게 됩니다. 헌터는 이물질을 삼킨 뒤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 뿌듯해하며 배변으로 배출된 이물질들을 전시합니다. 이런 정서는 행복감이라는 주관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다행감 증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헌터는 남편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헌터에게 애정과 관련된 불안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터는 자신이 강간의 결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 극도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터는 불우한 가정환경, 남편과 시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함, 그 결과로 인한 자존감 하락, 절망, 에너지의 감소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우울 증상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터에게 있는 방어 기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헌터에게 있는 이식증은 쾌감대가 입에 집중되어 유아기, 즉 구강기에 머물러 있는 고착의 방어 기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부모님에 관한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싫어 억제의 방어 기제를 통해 의식적으로 대화를 피합니다. 세 번째 방어 기제인 함입은 헌터가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다닌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을 괴짜라고 칭하며 자기 비난을 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헌터는 자신을 통제하는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 못하지만 가족보다 만만한 유에이가 집안일을 도우려고 하자 화를 내는 장면에서 전치의 방어 기제를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어 기제로는 격리로 자신이 강간의 결과물이라며 정신과 상담을 하는 도중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헌터의 모습을 통해 감정적 내용과 지성적 내용이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방어 기제는 전환으로 상담사가 자신의 과거를 리치에게 이야기한 사실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흉통, 호흡곤란 등 육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방어 기제로 행동화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겨놓은 물건을 먹는 모습, 화가나 충동적으로 긴 송곳을 삼키거나 남편과 전화통화 후 전화기를 부시는 장면 등을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으로 표출시키는 행동화를 볼 수 있습니다. 헌터에게 내려진 의학적 진단인 이식증의 정의 및 원인과 DSM-5 진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증이란 흡수 불가능한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 증상으로 DSM-5에서 급식 및 섭식장애 범주에 속합니다. 원인으로는 크게 스트레스와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SM-5 진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기준에는 첫 번째로 적어도 1개월 동안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계속 먹는다. 비영양성 비음식 물질을 먹는 것이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보아 부적절하다. 먹는 행동이 사회적 관습 혹은 문화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 만약 먹는 행동이 다른 정신질환이나 의학적 상태 기간 중에만 나타난다면 이 행동이 별도의 임상적 관심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이어서 간호진단 및 간호과정부터 발표를 맡게 된 송지우입니다. 저희 조는 헌터에 대해 7가지의 간호진단을 내렸고 그중 4가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간호진단의 우선순위는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기초하였고 잠재적 문제보다 실제적 문제를 우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순위 진단은 비음식 비영양 물질 섭취와 관련된 비효과적 건강 유지입니다. 건강 유지는 1단계 생리적 욕구로 다른 상위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이므로 1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2순위 진단은 극심한 불안 및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비효과적 충동 조절입니다. 비효과적 충동 조절은 2단계인 안정과 안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충동적 행동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에 2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3순위는 삶의 결정에 대한 통제 상실과 관련된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4단계 자아 존중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력감은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충동을 유발하므로 3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4순위는 부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만성적 자아 존중감 저하입니다. 3순위 진단인 무력감과 마찬가지로 자아 존중 욕구와 관련되어 있지만 신체적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기에 문제의 긴박성이 무력감보다 낮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간호진단에 대한 간호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비음식 비영양 물질 섭취와 관련된 비효과적 건강 유지입니다. 영화에서 수집한 주관적 자료로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좋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일 아닌데 다들 유난을 떠네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는 구슬, 송곳, 건전지 등을 먹는 장면, 자물쇠, 반지, 금속, 장식 등을 섭취 후 배설된 것들을 다시 모아 장식해 두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간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목표로 3일 이내에 전해질 잠열 검사 수치가 정상이 될 것, 일주일 이내에 복부 X선 촬영 결과 이물질, 오염물질 등이 촬영되지 않을 것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장기 목표로는 대상자가 퇴원 시까지 비음식물 섭취를 중단할 것, 퇴원 시까지 식도 운동기능 검사, 대장 항문 기능 검사 결과 정상 범위에 측정될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간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호 계획 중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단적 계획으로 위내시경을 통해 점막 상태 확인, 체중 전해질 수치 측정, 복부 엑스레이 촬영이 있습니다. 구토, 설사, 흡수장애, 위장관 흡인 등은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므로 체중 전해질 수치 측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적 계획으로 대상자가 비음식물을 섭취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섭취 시 즉시 의사에게 보고한다. 교육적 계획으로 대상자에게 섭취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교육한다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극심한 불안 및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비효과적 충동 조절에 대한 간호 과정입니다. 영화에서 수집한 주관적 자료로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도 몰라,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야 등이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는 이식증 진단을 받은 것, 시어머니와 대화 이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압정을 몇 초간 응시하다 삼킨 장면, 남편과 통화 이후 램프로 폰을 부시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간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목표로 3일 이내에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 자신의 행동의 위험성을 2가지 이상 구도로 말할 수 있을 것 등을 선정하였고, 장기 목표로는 대상자가 퇴원 시까지 비효과적인 충동 조절 증상을 보이지 않을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진단적 계획으로는 불안 정도, 불안 악화 요인과 완화 요인 사정, 백의 불안 척도는 여기서 인지치료 전문가인 아론 백이 제안한 우울 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는 자기보고형 척도로 22점보다 높은 점수는 불안 상태를 나타냅니다. 치료적 계획으로 대상자가 불안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한다. 교육적 계획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처법을 교육한다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호흡, 심상 유도, 근육 이완술 등은 환자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삶의 결정에 대한 통제 상실과 관련된 무력감에 대한 간호 과정입니다. 주관적 자료로 나는 더 이상 누구인지 모르겠어,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등이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는 시부모님과 남편과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위축된 모습,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는 시댁으로부터 도망쳐 모텔에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간호 목표입니다. 단기 목표로 일주일 이내에 빠른 회복을 위해 간호 수행에 적극 참여할 것, 3일 이내에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것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가 퇴원 전까지 개인적 통제감을 표현한다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 계획입니다. 진단적 계획으로 무력감, 우울, 무감동의 감정, 무력감, 악화 요인, 무력감의 영향을 사정한다. 치료적 계획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감정, 인식, 두려움을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교육적 계획으로 가족 구성원 혹은 돌봄 공자들에게 대상자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돕도록 한다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만성적 자아 존중감 저하에 관한 간호 과정입니다. 주관적 자료로 아직도 날 무조건 사랑해? 내가 괴물이라 미안해? 등이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는 자신감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못하는 장면, 모텔 안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방 안에 불을 꺼둔 채 잠만 자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단기 목표로 대상자는 일주일 이내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느낌이 감소됨을 하루에 2번 말로 표현한다. 일주일 이내 적절한 정서 표현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가 퇴원 시까지 자신의 현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2가지 이상 말할 수 있을 것, RSES, 로젠버그의 자존감 지수 측정 결과 15점 이상으로 평가될 것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간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적 계획으로 자아 존중감 상태 사정, 1일 자기 비하 횟수 사정하기, 치료적 계획으로 매일 규칙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하여 실행하도록 권유한다. 교육적 계획으로 대상자에게 사회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 교육한다 등의 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영화가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인 관점에서 저희 조는 이식증이 흔히 알려진 폭식증, 식욕부진증과 같은 형태의 섭식장애가 아니라 는 점을 통해 섭식장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얻을 수 있었고, 이식증이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와 가족 병리와 같은 복합적 요인으로 성인에게도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와의 불완전한 애착 형성이 이식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영화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체계,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관점에서는 먼저 이식증의 발병 원인, 증상, 간호 및 치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 환경, 사회와의 상호작용과 환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정서적 지지가 이식증의 치료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을 알게 된 헌터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증상을 겪는 장면을 통해 환자 의료 정보에 대한 기밀성 유지 및 의료인의 윤리의식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만든 3개의 문제를 화면을 멈춰주시고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상 영화 스왈로우를 통한 정신질환 이해와 간호과정 적용에 대하여 발표한 송지우, 송기찬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